네, 종목갓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이번 주에도 정말 큰 이벤트들, 넘어야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회장의 연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 장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뒤로 갈수록 뒷심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700선 탈환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1% 넘어가는 약세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섹터로만 보자면 반도체와 2차전지 조정이 조금 깊게 나왔지만 그래도 그 빈자리를 제약바이오가 채워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눈에 띄는 건 오늘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이 23원이나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번 주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종목갓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갓들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QR입니다. 이 QR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또 반가운 얼굴 나와주셨는데요. 성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조금 세우기 네.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 또 새로운 전략도 기대가 되는데, 예.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사실 시장이 갖고 있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은요, 제가 이제 쉬는 동안 8월 5일 시장, 급락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다 바닥이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큰 이유는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8월 5일에 좀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급락이 나왔었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전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3%가 올라오면서 이제 샤메 법칙이 조금 가동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본이 깜짝 서프라이즈로 금리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장 급락을 만들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경기 지표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꺾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조금 되어간다라고 조금 해석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CPI를 보게 되면 헤드라인 기준으로 2년 만에 2%를 기록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도 조금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나서는 사실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시장의 신중론이 가동될 수 있는데 금리 B컷에 대한 기대감 때문은 아니고요. 사실 그 전날에 우에다 총리가 일본에 대한 금리에 대한 발언을 또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로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미국의 경기 데이터가 조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조금 연착륙 형태로 가게 됐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 효과가 더 크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낙관적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에 대해서 약간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오늘도 언박싱 종목 2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또 성재 전문가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고민 상담들 또 성재 전문가님께서 함께 또 풀어나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타임어택 코너에서 최대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웰크론입니다. 3,21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마스크 시대로 내일도 갈 수 있겠죠.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웰크론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385원으로 확인되고 오늘도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웰크론 같은 경우에 사실 8월 5일 날 저점 1,984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급상승하는 그런 여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모멘텀이, 코로나 모멘텀이 좀 단기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지금 한 달 사이에 코로나 환자가 10배로 급증을 했고, 사실 이제 입원자 수도 이제 2배 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질병이 다시 한번 유행으로 조금 번지게 됐었을 경우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잠잠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역 관련해가지고 특히 마스크 관련 종목들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앞에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8월 5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급등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작년 그리고 또 재작년까지 고점을 기록했었던 구간이 4,000원입니다. 이 4,000원을 조금 넘어가지 못하고 관련된 이슈가 등장했었을 때 미세먼지라든지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해줬을 때는 4,000원을 조금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때 당시 때 나왔었던 그런 재료들처럼 단발성 있는 재료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모멘텀이 좀 길어질 수 있는 3분기, 4분기까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을 또 가지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해당 가격대에 있는 물량들을 오히려 매집을 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었을 경우에는 이 4,000원 상단을 돌파를 해서 더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목표가를 저는 최대 4,500원까지 한번 조금 개인적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손절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기술적으로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데 평상시 우리 1년 평균선 저점을 지지를 했었던 2,8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지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800원 부근이었고요. 1차 목표가 4,500원 부근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매수문입니다. 펩트론이고요. 펩트론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8,800원에 오늘 종가 확인되고 있고 오늘 거의 13% 빠졌는데 이 펩트론이 또 유상증자 이슈를 또 그렇게 앞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7월 23일 날 87,900원까지 갔었던 이 펩트론이 지금 계속해서 이 조정받는 국면인데 저 같아도 이거 이제는 바닥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펩트론 어떻게 보세요? 우선 유상증자 이슈 앞에서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상증자 이슈를 조금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그 비만 치료제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인 만큼 저는 이게 올해 하반기까지도 27년도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컨센서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저는 다 녹여져 들어갈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유상증자 결정 공시인데요. 현재 이제 발행 가격의 확정일은 10월 23일입니다. 다만 예정 발행 가격과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계산 방법까지 이야기를 좀 하긴 좀 그렇지만 예정 발행 가격이 현재 45,450원인데요. 현재 주가는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전에 시간에부터 급락을 해가지고 58,1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상증자 가격을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종가 주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유상증자에 좀 청약을 참여하려던 이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제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서까지도 유상증자에 조금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가격대 심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아마 이제 확정 예정일에 10월 23일에 확정 발행가가 결정이 날 건데 아마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현재 예정 발행가액과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약 예정일, 그러니까 청약일이 10월 28일, 10월
구주 청약은 10월 29일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매력적인 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시세를 분출시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10월 28일에서 10월 29일에 매력적인 청약 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셨을 때는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10월 28일에 상승이 나왔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보시고 청약을 했었던 그 청약 비중 물량은 상장이 이후에 좀 4분기까지 조금 모멘텀을 끌고 가보는 전략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작 전에 또 성재 전문가님께서 지금 특히 이번 주장에 또 조정의 장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거의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 뭐 기회의 장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장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힌트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방산,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도 부분적으로는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상반기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3분기 이제 이번에 하반기는 확실히 이제 금리도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환율도 조금 조정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업종이 강세로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제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제가 주목해서 보는 쪽은 바이오와 반도체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 모멘텀 또 이제 엠폭스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이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참 좋을 장이겠지만 이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나올 텐데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QR코드 나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나노팀입니다. 13,5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나노팀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950원에 오늘 4%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 나노팀이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열폭주 차단 소재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나노팀의 이 상승 여력은 계속 있는 걸까요? 이 모멘텀이 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시장이 이제 9%까지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9%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많은 성장과 점유율을 가져감에 따라서 안전 문제는 절대적으로 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열폭주 차단 패드 국산화 선도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덩달아서 이제 정보체 관련 종목들까지도 같이 잘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추세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실적이 개선돼 가지고 이 모멘텀이 실적 모멘텀으로 연결돼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네. 사실 퀘스천 마크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런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추세적인 대응을 단기적인 추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대응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거래량 없이 쭉 밀려왔어요. 쭉 역배열로 밀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6월에 시장이 안 좋아지기 전에 6월에도 시세가 한번 나왔고 8월부터도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등장함에 따라서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긴 사이클로 봤었을 때 저점 신호가 될 가능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좀 단기적인 대응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손절 가격을 21선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주황색 곡선인데요. 21선을 지금 현재 이탈을 해서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세단에서 더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21선 이하까지 밀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손절 가격을 21선 정도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6월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잡고 16,500원을 사실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까지 다시 도달을 했었을 때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주시게 됐었을 때 제가 그때 상황에 이 모멘텀과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노틴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 구도로 또 전고체 배터리도 또 짚어주셨고요.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6,500원입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푸드나무고요. 4,700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걱정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푸드나무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07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푸드나무 오늘 상승 굉장히 좋은 흐름 그렇게 보여준 것 같은데 이 푸드나무 어떻게 보세요?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랭킹닷컴을 포함한 이 네. 푸드나무를 지분을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금 바닥을 잡고 조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우려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조금 보유 비중이 15% 정도인데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는 저는 그래도 적어도 이 모멘텀이 241선을 조금 한번 터치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1선이 은근히 높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녹색 곡선이 241선이에요. 그래서 241선이 지금 6,000원 위에 올라와 있는데 라운드 피견점을 제가 잡아드리자면 6,000원 정도까지를 최대 목표가로 조금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래도 조정이 나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 악재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은 예측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탈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곡선이 61선입니다. 근데 61선은 지금 거의 3,000원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 왔을 때는 이탈을 했었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61선, 목표 가격은 241선을 잡고 한번 조금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드나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5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가지고 가면 매수가까지는 오겠죠. 이렇게 왔는데 실리콘투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5,40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리콘투 이외에도 이 K뷰티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6월 19일 54,200원을 찍고 난 후에는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다가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54,000원이라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네. 음식료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은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미용기기 쪽과 같이 해가지고 네. 성장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재 형태보다는 네. 지금은 K뷰티, K푸드 자체가 이제 오히려 좀 성장에 대한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고 네. 또 거기에 선두주자가 실리콘2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가 네. 이제 기법 강의를 잠시 뒤에 드릴 텐데 거기 예시 종목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화장품 업종, 특히 이런 대장주나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퀀텀 점프가 계속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보면 좋냐면 61선까지 기간 조정, 지금 이 옆자리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5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크게 밑으로 빠지지는 않고요. 옆자리를 그리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61선에 수렴됐을 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실리콘2가 물론 1월부터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상승을 가기 위한 이제 기간 수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2분기 실적 이제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화장품 업종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번에도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미국 쪽에 대한 그 K뷰티, K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또 역대 최대로 지금 또 기록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1분기 때도 제가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저는 되게 네, 좋게 좋다라는 말씀해 이야기를 주셨죠. 많이 했었던 네. 이유가
1분기 때 화장품 업종, 그러니까 우리 한국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됐었을 경우 네.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 수출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 네. 말은 뭐냐면 1분기 때 실적 발표될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대체적으로 잘 나올 거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진짜 좋다라고 이야기를 네. 드렸던 거고 이번에도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반기 때도 이렇게 계단식의 차트 모양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다만 1분기 때는 되게 네. 좀 파급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때만큼의 어떤 상승세 포텐셜은 없을 네.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상승이 나오는 네. 이제 실리콘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상단부가 6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지점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네. 시청자님께서 54,000원이면 이게 최고점이 54,200원인데 거의 최고점에 조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차분히 기다리시면은 저는 충분히 단가 이제 시청자님 단가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6만 원까지도 저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전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6만 원 이상까지 차분히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장은 오히려 기회의 장으로 삼자 1차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아까도 잠시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말 어디 가셨던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우선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좀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네. 또 앞으로 좀 투자 계획이 있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쉬다가 보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화면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좀 시장이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하게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지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많은 인사이트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해오셨나요? 예, 참 준비를 좀 잘 단단하게 더 보강을 해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건 저희가 리셋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좀 맞이해드리면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저는 오늘부터 처음 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잘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또 시장을 아까 잠깐 보셨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오늘 환율이 23원 60전 하루 만에 빠지면서 133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많이 빠졌어요, 전문가님. 예. 항상 말씀하시는 게 유동성도 중요하고 환율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늘 이렇게 환율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B컷 0.5%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미국 기준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런 역전차가 굉장히 지속이 되면은 계속해서 달러가 미국채 수요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가도 굉장히 잘 잡히고 있고 경기 데이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금리 인하도 B컷에 대한 기대감을 당연히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흥국 투자에 대한 금리 인하 시점에는 항상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시장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이 아까 준비하신 자료를 제가 좀 미리 봤거든요. 예, 예. 그 단기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요새 미국 채권 인기가 정말 많다, 이야기가 많던데 예.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어떤 채권에 대한 매수를 권장한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해석을 한번 조금 짚고 한번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왼쪽 차트는요. 이게 미국의 통화 유통 속도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차트는 1years T-bil이라고 해가지고 1년 미만의 단기채 발행 정도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연준에서는 사실 통화량을 줄이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등의 긴축 정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죠? 보통 이게 유동성을 그러면 메말라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시장이 약세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소형 종목들은 약했지만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결국에 돈이 메말랐다기보다는 한쪽으로 몰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시장에는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통화 유통 속도가 한 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통화 유통 속도를 키울 수 있었냐면 미국의 재무부가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그 단기채를 헤지 펀드들에게 조금 유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유도를 해서 그 헤지 펀드들은 단기채를 매수를 하고 그 단기채를 가지고 레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단기채를 구매를 하고 왜냐하면 단기채를 빌렸을 때 이자가 조금 더 높거든요. 0.05% 정도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의 레버리지를 키워왔던 거고요. 재무부는 단기채를 발행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빅테크라든지 이런 AI 기업, 금융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시장의 어떤 레버리지를 키워왔고 시장의 유동성을 키워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최근에 보면은 이 단기채 차트를 보게 되면 맨 끝에 살짝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분기 때는 발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8월 5일 급락장도 사실 어떤 명분은 엔캐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돌지 않았었던 부분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3분기에 단기채를 더 풀어낼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미국의 재무부 3분기 국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편하게 빨간색 네모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단기채, 1년 미만의 단기채는 3분기 동안에 1,810억 달러를 풀기로 이렇게 발행 보고서가 이번에 나왔어요. 재무부에서. 이 말은 뭐냐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 8월에 조금씩 풀다가 9월에 살짝 낮추고 10월에 발행할 수 있는 모든 단기채를 한 번에 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시장, 유동성에 기준한 시장은 8월에는 완만한 상승장을 그리다가 9월에는 옆자리를 그리고 10월에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시장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좀 잘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잘 잡아내는 기법도 제가 오늘 또 소개를 다시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시장에는 영향이 좋게 가는 거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앞으로 좋게 보시는 섹터가 아까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너무 가고 있으니까 제외를 하고 반도체만 보자면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 또 보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HBM 관련 종목들이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의 언박싱 종목이 AI 관련주일까요? AI 관련주는 내일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두 종목 다 제약 바이오인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랑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언박싱 종목 두 가지 저희가 드릴 테니까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전문가님과 또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는데 또 전문가님이 시장도 잘 보시지만 또 종목들을 잘 잡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바로 똑똑한 돈이죠.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
머니 기법 잘 있나요? 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지금 같은 시장에는 네. 앞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이 제가 소개해드릴 이 기법을 통해서 잘 시장의 주도주를 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예시 종목들이 그래서 오, 네. 올해 반도체 그 유리기판 대장주 그리고 여러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업종별 테마 네. 이슈별 대장주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 기법을 이용을 하면 이런 대장주들을 잘 잡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잘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는 기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직접 만드신 분께 배워볼게요. 예.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은 네.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서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을 했을 때 그 매수 개입에 들어간 돈을 저는 스마트 머니라고 하고요. 그때를 포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상의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그 이후에 타이밍을 같이 맞춰서 매수를 하는 간단한 기법입니다. 좋으면서 간단한 기법이고요. 이 기법의 장점은 여러 패턴식 기법과 다르게 매크로 변수와 정책 변수에서 조금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8월 5일 같이 갑자기 급락장이 나오게 됐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추세 패턴도 다 깨지고 여러 기법들 모델들이 많이 깨지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 유형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변수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개인적으로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되기 전에 먼저 같이 선침해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정보를 직접 리서치해서 그 리서치된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 모멘텀이 길지 않고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모멘텀이 짧든 아니면 길든 그와 무관하게 이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상장사 오너라고 했었을 네. 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성장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R&D 투자를 할 것이고 수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주 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 이 내용을 공시하고 제공하기 전에 내부자들은 이미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금을 투입을 했었을 때 그때 상황을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하는 이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신청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시는 거 맞겠죠? 무료로 어떤 네. 분도 조건 없이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나요? 양이 많은데 네.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놔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궁금하시다면 이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좀 배워볼게요. 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매매 포인트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고 또 예시 종목으로 3가지나 준비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해주시죠.
우선 매매 포인트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니까요. 한번 좀 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요, 매수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이고요. 4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 보통 제가 포착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 지점 저점까지, 이 포착 당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포착 당일은 주포들의 매집 시작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작일로 추정이 되는 날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이 포착 다음 날부터 상한가를 올라가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도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이 포착 당일의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포착 당일 고가를 이후에 돌파를 했었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방법은 이 4번째 방법인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일 하루 만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통매집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죠. 결국에 주가를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나는 정황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를 추가 매집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매집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에 따라 붙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손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실은 절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간단한 매매 포인트만 숙지를 하고 거래를 하신 다음에 가신다고 했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나오고요, 수익은 길게 나옵니다. 손절 추세선 되게 짧고요, 수익이 나오게 됐었을 땐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어떤 이유에서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좋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의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물타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평균 단가를 낮춰요. 그러면은 조정이 결국에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비대해지죠.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겁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 살짝만 나와서 빨간불이 살짝만 보여도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혹시 이런 후자의 경우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잘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듣다 보니까 저도 되게 처음 듣는 느낌이에요. 예.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럼 지금 신청하면 이거를 바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신청을 하면은 제가 PDF 파일부터 해가지고 상세하게 한 분씩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어떤 조건도 없이 다 그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기법 보내드리는 파일에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곧 뜰 겁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는 또 야무지게 들어봤고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준비되셨죠? 예, 제가 오늘 예시 종목 3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 네. 예, 연이어서 한번 좀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요, 그 피르옵틱스입니다. 올해 그 상반기 때죠. 상반기 때 유리기판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이 피르옵틱스가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3월 28일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났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 공급 출하 소식이 뜨게 됩니다. 3월 28일에 이 뉴스가 떴고요. 그 다음에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어떤 패키징용 양산 장비를
공급 출하를 한다. 이런 소식은 사실 어디에서 공시를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즉, 이 내용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정보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주포를 그러면은 회사 내부 관계자를 특정을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내부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이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자본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자 정보가 미리 알고 있는 주포라고 한다면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큰 재료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전 선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사전 선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로 잘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고 뉴스 발생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3월 28일에 이 뉴스 발생일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녹색 기둥 표시 1월 29일입니다. 거의 2달 전에 잡아냈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작일 이전에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없는데 시작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즉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일 이전에 들어왔었던 이 거래량들은 미리 이 뉴스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호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280%가 넘는 시세까지도 연결이 되더라. 다만 저 노란 추세선, 손절 추세선입니다. 저기를 이후에 이탈했을 경우에는 손절해봤자 깊어봤자 마이너스 7%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시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그 앞서서 제가 종목 상담 시간에도 맞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실비디아라고도 불렸었던 종목이고요. 1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은 전년도 총 매출의 절반 정도 수준, 그리고 22년도 총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계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실적도 결국 회사에서 집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 내부자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면은 사전 선침해, 주포들은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것도 신호로 포착되어지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실적 발표일은 5월 9일입니다. 제가 하얀색 화살표 표시로 표시를 해놨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2월 21일에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어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납니다. 즉,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400% 시세가 이후에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종목입니다. 진 매트릭스죠. 아무래도 이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로 대장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 대장주예요. 맞아요. 유리기판 대장주, 그리고 화장품 대장주, 그리고 진단 키트 대장주까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대장주들을 그렇게 좀 잘 잡아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떴어요. 8월 7일입니다. 진매트릭스, 엘리텍그룹과 분자진단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 계약을 한다. 이 공급 계약 공시도 회사에서 공시를 하는 거잖아요.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미리 사전 선심해를 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마지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는 7월 30일,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어떤 뉴스도 없을 때 이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주포들은 미리 알고 사전 선침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포착일로부터 지금 벌써 뭐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140%가 넘는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머니 신호를 잘 받아가셔서 잘 등록을 하고 이 기법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기회의 장 3분기, 4분기 동안에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법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냥 드린다는데 안 받아가시면은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신청해서 다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피롭틱스라든가 실리콘투, 진 매트릭스 다 대장주인데요. 이 기법을 배우시면 이런 종목들 직접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나갑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사실 종목 예전에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리셋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다면 오늘 바로 언박싱 종목을 받아보면 될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혹시나 아셨었던 분들은 네. 굉장히 성능이라고 조금 표현드리기 네. 좀 그런데 이 기법이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는 거 제가 증명을 워낙 많이 들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빠르게 증명드릴 종목들이 등장하지 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어마무시하시네요. 예, 보여지는 그대로만 좀 와. 믿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제약바이오가 두 종목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종목은 제가 좀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드려도 될까요? 예,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많은 이제 아기들이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아, 예. 영어 공부할 때 부르는 노래 아세요? A, B, C, D, E, F, G 할 때 예. B, N, C B 다음에 C잖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네, 쳐다보지도 않으시네요. 여기 다들 안 쳐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힌트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영혼이 담기신 건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한국 BNC. 너무 힌트 잘 낸 것 같아요. 예, 정말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발한 힌트 주셨으니까 이제 설명해 주시죠. 예, 한국 BNC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코로나 쪽의 종목은 아닙니다. 네. 정치 관련돼서도 좀 해당이 되고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를 제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거는 조금 비만 치료제와 다른 내용입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캐리아사라는 이제 그 덴마크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BNC가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인데 이 캐리아사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료 신약 관련 임상 1상에서 괜찮은 성과를 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이 효과적으로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고 이 치매도 상당히 많은 고역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만약에 상용화만 된다면 어마무시한 현금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재료도 좀 앞으로 좀 잘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동사는 이제 프로앱텍과 당뇨 비만 치료용 펩타이드 지속형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 및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상용화 권리도 확보를 했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 ADC 관련해서도 파이프라인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제가 가장 좀 잘 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여나 앞으로도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드릴 때는 이 지표를 꼭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의 성인 비만율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2030년까지 50%가 넘는 이제 성인들이 비만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많은 AI가 많은 생산성을 조금 대체를 하게 되면은 성인들의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 때도 재택근무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인 비만율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AI가 더 그 생산성을 많이 대체를 하고 심지어 이제는 자율주행이 나오면 운전도 직접 안 합니다. 아하. 그 정도로 성인들의 움직임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래서 결국에는 2027년부터 급속도로 성장할 거다라는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신호가요. 7월 3일 그리고 8월 16일에 발생을 했고요. 이 7월 3일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죠.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집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잠시 후에 제시를 드릴 건데 네. 1차 목표가에서 다 물량을 정리할 필요 없다. 한 20%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 BNC였고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준비가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제 힌트를 기대를 하시거든요. 예. 두 번째 종목은 힌트 준비 안 했어요, 전문가님. 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상 헬스케어입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종목을 네. 바이오 종목들을 소개할 때 지금 안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내용 요약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제가 하나씩 다음 페이지부터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진단 키트, 진단 시약 관련 종목들이 사실 이 코로나가 가장 핵심이긴 한데 코로나뿐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지금 현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서 WHO 같은 경우 3개월 만에 보건 비상 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내 최소 13개국, 13개국에서 1만 7천 건 이상의 발병 사례,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가 됐다고 하고 최근에는 지금 이제 대만까지도 다시 한번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진단 키트 기업들은 테마로 크게 좀 부각이 받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은 코로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입원 환자 수 추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지금 또 확실히 빠르게 변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이번 분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에만 10배가 넘는 인원이 폭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도 10배씩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련돼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확진세가 다시 한번 커지기 시작했을 때는 하루 이틀 만에 안 잡힙니다.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모멘텀이 짧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는 코로나가 유행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9월까지는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애초에 또 단서 조항으로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오상 헬스케어 관계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엔데믹 이후로 진단키트 수요가 줄어들어서 재고를 확보를 안 해놨다.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 다시 막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매출이 급격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도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진짜요?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오성 헬스케어뿐만 아니고 진메트릭스 앞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진단키트 기업들은 이 상승 이전에 이런 모멘텀이 등장하기 이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이제 어떤 모멘텀이 등장하기 전에 주포들의 매집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을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등록해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확실히 조금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떨 때 또 이용을 하면 더 좋을지도 습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8월 8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8월 8일. 근데 보면은 8월 8일 이전에는 이 가격 횡보가 이어지는 동안에 거래량이 없었어요. 근데 8월 8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즉, 이 8월 8일 스마트머니 신호는 주포들의 매집 시작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나오고 있는 이 거래량들은 매집 시작일 이후부터 또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항상 공식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그다음에 추가 매집이 나오고 그다음에 뉴스가 더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포착 그리고 추가적인 매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1차 목표가 잠시 뒤에 제시를 드릴 건데 1차 목표가에 다 정리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멘텀이 길 거기 때문에 한 20% 물량만 정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제가 2차 목표가를 다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두 종목이나 지금 잡아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 BNC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상 헬스케어입니다. 포착, 매집, 급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포착과 매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시장은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느끼고 계실 텐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